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지난주부터 미국에서 테슬라와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대형 기술주 실적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부터 이미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증시가 크게 반응하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 분위기와 전망, 국제경제부 윤시윤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에서 가히 빅 위크라는 말답게 FOMC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까지 상당히 많은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증시 재료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히 대형주들의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가격 변동 트리거가 되고 있죠. 실적 발표 전부터 뉴욕 주요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과 더불어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에도 주가가 크게 반응했습니다. 네. 실적별로 투자자들의 표정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먼저 주목받았던 대형주로는 지난 24일 호실적을 기록한 넷플릭스입니다. 실적 발표 후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넷플릭스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입자 수는 전 세계에서 1천만 명 늘어 총 2억 6천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는 지난해 3분기에 증가한 가입자 수 876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월가 예상치인 800만에서 900만 명도 크게 웃돈 수준입니다. 예. 매출은 88억 3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87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네. 하루 뒤에 발표된 테슬라 실적에 대한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테슬라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성장도 올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주간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5% 넘게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최근 성장 둔화 우려와 전기차 수요 부진 속에 연초 대비 약 23% 낮아진 수준입니다. 네. 이 넷플릭스 실적이 나오자마자 바로 또 테슬라 실적이 나온 거라 뭔가 네. 대비되는 효과가 네, 있으니까 네, 테슬라 실적이 더 부진하게 보인 것 같기도 한데요. 대체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 그렇습니까? 네, 다른 대형 기술주들과 달리 테슬라 실적이 크게 부진해서 눈에 띄었습니다. 네네.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4분기 테슬라의 매출은 251억 6,7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71달러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네. 테슬라는 실적 발표 후 2024년 자동차 판매율은 성장률, 지난해 달성한 성장률보다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냈습니다. 목표 주가도 대거 하향 조정됐습니다. 유명 분석가인 웨드부시의 댄 입스는 테슬라 실적 발표 후 무너진 기차 같다고 평가하면서 테슬라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10% 하향시킨 31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테슬라 목표 주가에 대해서 바클레이스가 225달러로 기존보다 10% 낮아졌고요. UBS도 같은 수준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네. UBS 분석가들은 투자자들이 테슬라 매수 포지션을 새로 구축하거나 추가 매수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성장 전망이 다시 개선될 때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제 권고했습니다. 네, 테슬라 전망을 좋게 보는 곳이 없네요. 그렇죠. 약간 좀 그렇습니다. 네. 인텔 주가도 최근에 크게 떨어졌었는데 이것도 실적 발표 영향이 있었습니까? 네, 인텔도 지난해 2배 가까이 올랐던 종목인데요. 지난 26일 실적 발표 후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인텔은 올해 1분기 전망치로 매출 122억에서 132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13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월가 평균 전망치인 매출 141억 5천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0.33달러를 밑돈 수준이죠. 실적 발표 후 인텔 주가는 전장보다 11.91% 급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12%나 가까이 떨어졌네요. 네, 이 말씀해주신 대로 대형 기술주들이 부진했다고 해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빅테크 랠리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른바 매그니피센 세븐이라고 불리는 7개의 대형 기술주들이 미국 증시를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맞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인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가 지난해에만 2배 이상 상승해 시총은 총
5조 1천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네. 최근 빅테크 실적 발표 전까지는 S&P 500 지수 기업들의 전반적인 성적은 역사적 추세에 약간 못 미치는 추세다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증시 랠리를 주도한 M7 종목 중에 테슬라를 제외한 6개 종목은 4분기 실적 발표 전부터 사상 최고치를 연일 새로 썼습니다. 예.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에 앞서 꿈의 시총인 3조 달러를 돌파했고 주가도 지난 30일 413달러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특히 인공지능 열풍으로 지난 1년간 주가가 68%가량 올랐습니다. 예. 이날 장 마감 후에 발표됐던 MS 분기 매출과 순이익도 모두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죠.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AI 이슈가 상당 부분 주식에 반영돼 있다는 심리에 뉴스에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컸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지난해 4분기 매출은 620억 달러로 예상치인 611억 달러를 웃돌았고 전년 대비 17.6%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218억 달러로 전년 164억 달러에서 증가한 수준이고요. 네. 클라우드 매출로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주가는 정규장과 시간 외 거래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고 이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도 같은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좋았는데도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도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그 관심사였던 광고 매출에 대한 그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예.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6%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실적 보고에 따르면 알파벳의 지난 4분기 매출은 863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853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순이익은 20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네. 구글의 총 광고 매출은 1년 전 590억 달러에서 11% 증가한 655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월가 평균 기대치인 658달러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예. 현재 실적 발표 일정을 보면 애플, 아마존, 메타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나머지 기업들도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 투자자들의 시선이 기술주로 쏠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 아무래도 지금 제일 핫한 인공지능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올해에도 인공지능 분야는 여전히 뜨겁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 있는 기술주들이잖아요. 이제 전반적인 실적 우려에도 굉장히 이들이 아웃퍼폼하는 모습입니다. 네. 팩트셋은 테슬라를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7 중에 6곳에 작년 4분기 수익이 5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P 500의 다른 494개 구성 종목이 약 11% 감소한 것과는 매우 극명한 흐름입니다. 예. 최근 신고점을 갈아치웠던 대형 기술주들이 작년 후반부터 상당히 AI 혁신에 공을 들였던 기업들인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제휴를 맺으며 일찌감치 한 발 앞서갔고 애저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AI 수요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지금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 또한 지난해 말부터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니를 발표하면서 챗 GPT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리서치들도 보면요. 올해 매그니피센트 7 실적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많은데요. 팩트셋 리서치의 수익 분석가인 존 버터슨은 매그니피센트 7에 속한 기업 중 상당수의 주가가 최근 몇 주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S&P 500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 유럽계 아문디 자산운용의 경우에는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를 이유로 매그니피센트 7 주가가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해변 AI 작업의 핵심 부품인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는 2월 말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 기술주 랠리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버블 우려도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지금 많이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증시 수익률에서도 보면은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우리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있었던 닷컴 버블 시기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시장 조사 업체 야데니 리서치의 창업자인 에드 야데니는 현재 우리의 주된 우려는 S&P 500이 199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기술주 중심의 붕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네. 야데니는 연말 S&P 500 전망치를 5,400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비이성적인 시장의 흥분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네. JP모건 퀀트 전략가들도 지난 1년간 주식 시장 수익률이 매그니피센트 7을 포함한 특정 종목에 크게 집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2023년 말 기준으로 이 7개 대형주를 모두 포함한 MSCI 미국 지수 상위 10개 종목이 뉴욕 증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3%인데요. 네. 이것이 닷컴 버블 당시에 2000년 6월에 기록된 역사적인 최고 점유율이 지금 33.2%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올해 기술주 중심의 버블 우려 경계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떤 다른 유망한 어떤 부문이나 아니면 아직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변수로 꼽을 만한 요인은 없을까요? 미국 증시에서는 지금 이번 주가 빅위크다 보니까요. 네. 네, 뭐 FOMC에서의 어떤 그 기자회견과 이후에 고용 실적에 따라서 지금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그 전망치, 그러니까 내년도 올해 GDP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